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2살이 된 여자예요. 얼마 전부터 저희 엄마와 제 남자친구 사이에 차마 어디 가서 말 못할 비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아요. 어디서 차마 할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털어놓아요. 제발 저에게 현명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그 흔한 다툼 없이 완만한 결혼 생활을 해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내 연애로 만나셨대요. 비행기 기장이신 아빠는 성실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시고 승무원으로 일하시던 엄마는 또래분들에 비해 키도 크고 날씬하신 데다가 얼굴도 동안이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저희 가족이 이사 왔을 때 저희 엄마가 배우인 줄 아셨다고 해요. 두 분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얼른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쉽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입양되었고 제가 7살 때 이 집에 오게 되었죠. 두 분은 저를 지금까지도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길러주셨어요. 저에게 한 번도 나쁜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도 얼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비행으로 집을 비우실 때면 엄마는 늘 외로워하시곤 하셨어요. 평범한 회사원이라면 저희 아빠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셨을 테지만 비행기 기장이라는 직업 특성상 아빠는 한번 나가시면 며칠씩 집을 비우시게 되셨고 그럴 때면 저희 엄마는 홀로 밤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았지요. 게다가 왈가닥이고 소위 선머슴 같은 제 성격과 달리 저희 엄마는 겁이 많고 소녀스러움을 간직하신 분이세요. 그렇다 보니 천둥 번개가 치는 밤에는 혼자서 주무시는 걸 정말 무서워하세요. 한 번은 아빠가 비행으로 집을 비우셨을 때였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더니 밤이 되자 미친 듯이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엄마는 그 소리마저 무섭다고 제 방에 베개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제 옆에서 금세 잠든 엄마를 보고 있자니 엄마는 아빠가 필요하시구나 그런 이유 모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심심치 않게 미디어에서 들려오는 고독사 관련 뉴스를 접하실 때마다 엄마는 더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내년쯤에는 해외로 공부를 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 혼자서 이 넓은 집에서 보내실 시간이 더 많아지실 거고요. 엄마는 껴있는 농담처럼 다들 밖에 나가 있을 때 나 혼자 집에서 넘어져도 아무도 모르겠다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공부하러 안 갈 수도 없고 아빠가 벌써 은퇴를 하실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보안 카메라를 집 안에다가 설치를 하자고 하는데 엄마는 그럼 우리 딸이 엄마의 사생활을 다 알게 될 거 아니냐? 그건 불편해서 안 된다 하시고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그런 날들 중 어느 날 저는 얼마 전부터 만나기 시작한 남자친구와 함께 학교 과제를 하려고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처음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부모님도 알 수 있게 공개 연애를 하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하곤 방으로 들어와서는 저에게 약간의 과장된 몸짓으로 너희 엄마 장난 아니라며 진짜 아름다우시다고 여신 칭찬을 늘어놓더라고요. 내 칭찬도 아니고 엄마 칭찬을 하는데 괜시리 내가 칭찬받은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는 이따금씩 저희 엄마 안부를 물으며 저한테 말로만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때 정말 아름다우셨다는 찬사에 가까운 이야기를 쏟아놓고는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이지요. 그때만 해도 차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희 엄마와 제 남자친구가 그렇게 될 줄은요. 2학기가 시작되고 계획대로라면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시험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버스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근처에서 과외가 있었던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먼저 도착했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몇 번이고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저도 전화를 안 받아서 너무 걱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전화기가 마침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저희 집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문이 잠겨있지 않더래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인기척은 들리지 않고 저희 엄마가 집 안에 쓰러져 계시더랍니다. 남자친구는 그대로 엄마를 들쳐업고 인근 병원으로 죽기 살기로 달렸다고 해요. 고마운 얘기고 감사한 일인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희 엄마는 막 샤워를 마치고 그 일이 있던 건지 샤워가운만 입은 차림이셨어요. 고마운 마음도 잠시 남자친구 등에 저희 엄마가 이런 차림새로 엎여 있었다 생각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묘하게 질투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저희 엄마를 구해준 것은 너무 기쁘고 고마웠는데,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이유 모를 답답함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는 빈혈로 쓰러지셨던 거였고, 다행히 남자친구가 제 시간에 엄마를 병원으로 모셨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깨어나신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시고는 남자친구에게 정말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역시 저희 엄마에게 천만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엄마를 향해 왠지 모를 미소를 띠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틀 뒤 아빠께서 귀국하셨어요. 아빠는 연신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친구한테 큰 신세를 졌다고, 나중에 무슨 일이든 그 친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꼭 알려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남자친구와 저는 점점 더 서로를 알아갔어요. 남자친구는 의리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의로운 성격의 소유자더라고요. 비록 첫 남자친구였지만 저는 결혼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정도로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항상 의지하는 쪽은 저였기 때문에 이런 남자친구의 문자를 받자마자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만나자마자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숨기고 싶었던 일인데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다면서 자기는 저랑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따지자 자기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면서요. 사귀면서 진작에 눈치챘죠. 제가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에 저는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묻지도 티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게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이었나 봐요. 이어 말하기를 어머니가 계모임을 하시는데 돈을 떼이셨다고, 그 돈이 없어 큰일이 생겼다며 이제 서울 하늘 아래 버티고 있을 곳이 없어서 할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이유로 남자친구랑 헤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같이 방법을 알아보자며 간단하게 필요한 집만 챙겨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오자 엄마께서는 여느 때처럼 남자친구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께 일단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흔쾌히 그럼 당분간 여기서 머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그런 제안을 했었던 걸까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그날의 일이 후회가 돼요. 하루는 제가 유학 간다는 소식에 어릴 적 친구들이 송별회를 해준다고 찾아와 다 같이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신나게 놀다 보니 막차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저는 엄마와 남자친구에게 전화의 근처 사는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두 사람 모두 별다른 말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목소리가 좀 뭐랄까? 확실히 걱정하는 투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들뜬 듯한 느낌? 다음 날 아침 서둘러서 집에 도착한 저는 차라리 보지 말았어야 할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깨신 건지 엄마가 방에서 나오고 계셨는데 그게 제 남자친구 방이었어요. 제가 놀란 눈으로 엄마가 왜 거기서 나오시냐 묻자 엄마는 조용히 하라는 듯이 손가락을 입에다 대고 안방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에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장 설명하라고 말했어요. 엄마가 말하기를 어제 제 남자친구랑 둘이서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저랑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러다 갑자기 치는 천둥 소리에 놀라서 제 남자친구 방에 갔더니 남자친구는 이미 자고 있길래 엄마가 옆에 잠깐 누워 계시려고 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근데 더워서 잠결에 스스로 옷을 벗으신 것 같다는 거였어요. 갱년기 되면 몸이 더웠다 추웠다 한다면서요. 엄마의 설명이 사실 전부 다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설마 무슨 일이 있었겠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굳이 남자친구를 감쌀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남자친구가 자느라 아무것도 몰랐다면 굳이 저희 엄마가 제 발로 제 남자친구 방에서 잠결에 옷을 벗었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엄마만 난처해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그날 일을 따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납득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들이 이따금씩 생기더군요. 어느 날부터는 집에 계시는데도 화장을 한 상태로 계셨어요. 엄마가 화장을 안 해도 미모가 빼어나셔서 원래도 화장을 잘 안 하시는데
화장품 사놓은 거 쓰지를 않으니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화장을 한번 해봤는데 언제까지 자기가 이렇게 아름답겠냐며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웃어 넘기셨어요. 하지만 그런 엄마를 보는 남자친구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는 그 눈빛과 닮아 있었어요. 이따금씩 식사 준비하는 엄마를 보고 있느냐고 제가 불러도 대답을 못할 때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의 돈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았고 덕분에 저는 남자친구와 한 집에 있다는 것이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그 와중에 예정되어 있던 제 출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와 술 한잔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상의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두고 핸드폰이 눈에 띄었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린 한 집에 사는 사이니까 그런 변화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문득 남자친구가 누구랑 연락을 하고 지낼까라는 궁금한 마음에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그곳에는 낯익은 번호와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낯익은 번호의 주인공은 바로 저의 엄마였습니다. 7살에 버려진 저를 15년 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준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저의 엄마요. 제 남자친구에게 온 엄마의 메시지는 언제 오니? 밥 먹었니? 그런 수준의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면 저희 아빠가 오시니 그 전에 많이 하고 싶다고 곧 저도 출국을 하니까 우리 좀 더 붙어 있을 수 있겠다고 제 눈을 의심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손발이 덜덜 떨리더군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스스로에게 현장을 잡을 때까지는 일단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되뇌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저번처럼 제 유학기념 송베르가 있어 나갔다 온다 말하고 그 둘에게 저는 늦어지면 저번처럼 친구네서 자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엄마 방에는 제가 몰래 준비한 녹음기를 틀어놓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인자하고 우아한 저희 엄마는 어디 가고 항상 저만 바라본다던 남자친구는 어디 가고 녹음기 너머로는 서로를 탐닉하는 두 짐승 같은 소리만이 들려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듯이 둘의 대화는 더 이상 제 입으로 설명을 하기엔 너무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걸 바로 아빠께 들려드리고 이혼하시라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또 버려지는 게 두려워요. 입양한 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빠든 엄마든 저를 계속 자식으로서 대해주실까요? 그냥 외로운 엄마의 일탈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오기만을 바라야 하는 걸까요? 이 일을 폭로하면 전 부모님과 첫사랑인 남자친구까지 잃게 되진 않을까 고민됩니다. 정말 모든 일이 남자친구를 이 집안에 들인 저의 잘못 같아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출국하게 생겼는데 남자친구가 갈 곳이 없다 하니 당분간 더 머물어도 문제없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엄마의 말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네요.